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 나오는 기술들만 대충 알고 있어도 그 사람의, 책을 읽은 사람의 통장 잔고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잘 파는 사람은 이렇게 팝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슈가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잘 파는 사람은 이렇게 팝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고, 부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는 사람의 심리와 패턴을 읽는 세일즈 고수의 기술을 담았다. 자, 사는 사람은 고객이죠. 그러니까 고객의 심리와 패턴을 읽는 세일즈 고수들만의 기술을 이 책에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잘 파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하고 있대. 강성 고객조차 내 편으로 만들고, 고객의 모습보다는 행동을 더 칭찬하고, 소소하지만 큰 감동을 주는 방법을 알고 있고, 모든 고객을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잠재적 슈퍼팬이라 생각하고 있고, 최고로 잘하는 단 한 가지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다 누구의 특징이에요? 잘 파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방법을 조금만 바꾼다면 상대에게 나를 각인시키며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책의 표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황현진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예전에 홈쇼핑 호스트 출신이신가 봐요. 근데 이분 이력 중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 읽어볼게요. NS 홈쇼핑의 쇼핑 호스트로 일할 당시 2년 연속 최다 매출 기네스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현역으로 일할 당시에 2년 연속으로 최고로 많은 양의 물건을 팔아먹어서 그걸로 기네스 기록이 있대. 그러니까 얼마나 제품을 많이 팔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뭔가 비결이 있겠죠? 그 비결을 이 책에 담아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했던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자, 거두절미하고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사실은 여러분, 이 책이 지금 크게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잘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자, 두 번째는 잘 파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팔아먹는가, 이 기술. 여기는 말하는 기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행동의 기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두 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요 첫 번째 거 중에서 중요한 거 3가지만 제가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빠르게 읽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신한은행, 현대백화점. 수많은 기업들이 줄지어 저자에게 배우려 했던 판매법은 무엇일까? 양복 입은 세일즈맨만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장에서 목청을 높이며 손님을 끌고 있는 사장님만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도 파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속세에서 인연을 끊은 채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최소한 하루에 한 번쯤 누군가와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어딘가에 글을 올리며 누군가를 만나 얘기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일을 한다면 당신 역시 파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한 문장이 책 프롤로그에 나와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속세와 연을 끊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당신도 파는 사람이다. 당신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이 파는 일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파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이 책을 읽어볼 만한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했고. 오케이. 자, 여기서 요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책은 크게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선 잘 팔기 위해 갖춰야 할 화법을, 두 번째 장에선 잘 팔기 위해 갖춰야 할 행동 양식을 다룹니다. 이번 글에선 첫 장의
화법 중에서 당신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가지 정리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제가 적어놨듯 자, 질문입니다. 질문이라. 그러니까 잘 팔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해야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고객님은 10년 뒤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길 원하시나요? 그럼 이제 고객이 이런 질문을 받고 생각하는 겁니다. 10년 뒤? 어떤 부모? 자, 제목에서 보듯 이러한 질문은 여러분 잠시만요. 여기 제목 첫 번째 이 질문 파트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쉬운 질문부터 해라. 쉬운 질문부터. 그래서 아까 전에 고객님은 10년 뒤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길 원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상황을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었는데 이 제목에서 보듯이 이러한 질문은 모호할 뿐더러 생각을 요하기 때문에 쉬운 질문이라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은 좋은 질문을 던졌다 생각할지 몰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잘 파는 사람은 쉬운 질문부터 합니다. 자, 쉬운 질문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이 올해 몇 살이죠? 자녀분은 어느 초등학교에 다니나요? 자녀분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뭔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아까 전에 10년 뒤에 당신은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길 원하나요? 이런 질문에 비해서는 답하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질문부터 던진 후에 내가 묻고 싶었던 질문을 한다면 상대가 훨씬 더 수월하게 답을 해올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내가 묻고 싶었던 질문이 난이도가 좀 있는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질문부터 다짜고짜 고객한테 던지는 게 아니라 일단 쉬운 질문부터 해서 고객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조금 긴장을 풀어준 다음에 요 단계로 넘어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질문의 순서에 신경 써라. 질문의 순서에. 이게 중요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보통은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질문을 막 던지잖아요. 질문이 그냥 좋다고 하니까. 누가 뭐 질문 좋은 거 몰라요? 근데 이 질문 순서를 어기면 오히려 그 질문이 나쁜 질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될 거 첫 번째 뭐예요? 쉬운 질문부터 하자, 고객한테. 자, 두 번째입니다. 과거의 질문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했어요. 과거의 질문부터. 이건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그 고객인데 점원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상품을 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두 분은 언제쯤 결혼할 계획이신가요? 이처럼 미래에 대한 질문은 막연할 뿐더러 1번의 어려운 질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는. 따라서 처음에는 과거 위주의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과거 위주의 질문이란 건 이런 겁니다. 이 일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직업을, 여러분 이 직업이 예를 들어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이란 직업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냐, 어떻게 해서 이 선생님이란 직업을 갖게 됐냐, 이런 질문. 또 이제 화장품 가게에 갔는데 직원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전에도 비슷한 제품을 써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것도 아까 그 미래에 대한 질문, 미래를 향한 질문보다는 답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리고 내가 자식을 데리고 어떤 학원에 갔는데, 체육학원에 갔는데 이 코치가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분이 예전에 배웠던 운동이 있을까요? 그럼 예를 들어 예전에 태권도 배웠다면 태권도 배웠다 하면 되고, 축구 배웠으면 축구 배웠다고 하면 되고, 이 답이 간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과거 질문은 답하기도 쉬울 뿐더러 나는 당신이 궁금하다, 당신과 더 친해지고 싶다와 같이 긍정적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뭐가요? 과거 질문이 상대의 경계심도 풀고 상대로 하여금 긍정적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요거 2개밖에 없어요. 자, 질문이 중요한데 우리가 질문 순서를 잘 지켜야 한다. 어떻게? 쉬운 질문부터 하고 과거 질문부터 하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면은 고객이 조금 더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런 거 지금 알기 전에는 신경도 안 썼던 분들 많죠?
요런 미묘한 차이에서 큰 매출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게 이분의 입장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파트는 이거였고, 자,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두 번째 화술의 비결은 이 비유를 쓰는 겁니다. 비유. 듣기만 해도 진짜 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그죠? 비유 종류도 많고, 직유, 은유, 뭐, 별거 다 있는데, 의인, 별거 다 있는데, 자, 요것도, 비유에 대한 것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 비유에 대해서 한번 좀, 아니다. 이건 이 얘기는 하지 말자. 자, 여러분. 이 비유를,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비유 얘기만 나와도 벌써 영상 끄고 싶어. 근데, 그냥 우리 맨날 이걸 보면 까먹고 할 바에야, 그럴 바에야 우리 그냥 하나만 외워두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걸 글로 옮긴 거거든요. 제가 외우고자 하는 건 이게 끝이에요, 이게. 자, 비유하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A는 B다. 이게 끝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비유가 무척 어렵지만 그럼에도 고객을 설득하기 위한 기술로 비유만한 것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비유는 알고 습관적으로 써먹는 것이 좋습니다. 워낙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이것 하나만 기억합시다. 머리 나쁜 저도 외웠으니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A는 B다. A는 B다. A는 B다. 아, 쉽다. 자, A는 B다. 끝입니다. 끝.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자, 이후 A 자리에 당신이 파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넣고 B 자리에는 성질이 비슷한 다른 개념을 넣으면 됩니다. 요런 거를 한 2개 정도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계속 써먹는 거예요. 2개 외우는 건 A는 B다에 관련된 걸 2개를 넣어놓고 2개 외워놓고 현장에 쓰는 건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 2개 정도 외워서 쓰다가 나중에 또 이 더 좋은 개념을 알게 되면은 이 B 자리에 그 원래 쓰던 걸 대체해서 더 좋은 걸로 바꿔서 갈아 끼워서 써먹어도 되고, 물론 비유가 이거 말고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얘를 여기다 제가 밑에다 달아놨는데 볼게요. 이런 거예요. 이 차는 에이스 침대다. 저 구두가 아반떼라면 이 구두는 벤치다. 이런 식이거든요, 여러분. 자, 봐봐요. A는 B다. 이 차는 에이스 침대다. 이 차가 여기서 말하는 A예요. 이 차.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A 자리에는. 내가 팔고자 하는 거. 제품이든 서비스든 내가 팔고자 하는 거. 내가 팔고자 하는 게 차라서 여기다 차를 넣어놓은 거야. 이건 뭐예요? 성질이 비슷한 다른 쉬운 개념 자리. 대체할, 비유할 쉬운 개념의 자리. 자, 여러분 읽어볼게요. 이 차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비유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 차가 그만큼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이 차는 흔들림도 적고요. 뭐 무슨 스프링을 써서 무슨 쇼바를 써가지고 굉장히 충격 완화 시켜주는 그런 그 설계가 잘 돼 있어서 고객분이 전혀 흔들림을 느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그런데 비유를 쓰면 조금 더 강력하게 가슴에 와닿는다는 거지.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 차는 에이스 침대예요. 어지간한 흔들림은 느껴지지도 않아요. 이러면 고객 입장에서 에이스 침대가 뭔지는 일반적인 고객이라면 대충 알잖아요. 그리고 이 침대가 푹신푹신하고 편하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이 차를 에이스 침대에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면은 고객의 머릿속에 딱 심기가 편하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쓰는 거예요. 자, 2번째입니다. 어떤 신발 매장에서 고객이 구두를 신었어. 구두를 막 고르고 있어요. 근데 난 비싼 구두를 팔아먹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기술이에요, 이런 게. 똑같이 비유가 들어갔어요. A는 B다. 저 A가 B라면 이 A는 B다. 이런 식이에요. 봐봐. 저 구두가 아반떼라면 이 구두는 벤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벤츠랑 비슷한 구두가 당연히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 구두가 아반떼라면 이 구두는 벤츠,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구두가 약간 그냥 뭐 중급, 하급이라면 이거는 고급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결국은. 자, 읽어볼게요. 아까 보신 구두가 아반떼라면 이 구두는 벤츠입니다. 가죽과 밑창 모두 최고급 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벤츠에 최고급 재료가 들어가서
이게 이 고급 차인 벤츠가 완성되는 것처럼 이 구두에도 벤츠처럼 최고급 재료가 들어갔다는 얘기구나. 머릿속에 딱딱 박히잖아. 이래서 비유를 쓰는 거라고요. A는 B다. 이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만 외워두고 쓰면은 굉장히 효과가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 얘까지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축구 수업을 하는 코치가 자신의 수업을 어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축구 수업은 고객님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이게 무슨 말이지? 스마트폰으로는 전화뿐 아니라 영화도 보고 책도 읽을 수 있죠? 아이도 이 수업 하나로, 이 축구 수업 하나로 자녀분의 축구뿐 아니라 성적 상승, 심리 케어 서비스까지 모두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하나의 기계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나의 축구 수업도 하나의 축구 수업으로 축구 수업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요걸 어필하기 위해서 축구 수업과 스마트폰을 연결시킨 거예요. 비유로서. 여러분이 어렵지 않죠? A는 B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중심 개념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생각을 더 하면 재밌는 비유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A는 B다 중에 여러분 이제 A는 B다는 대충 뭔지 알겠죠? A는 B다 중에 이 B 있죠, B. 이 B를 더 설득력 있게 정하는 법을 알아봅시다. 더 설득력 있게 정하는 법을. 자, 첫 번째. B는 눈에 보여야 한대요. B가 눈에 보이는 개념, B 자리에는 눈에 보이는 개념을 넣어야 된대요. 자, 읽어볼게요. 누군가가 사랑은 희생이다 라는 비유를 했다 칩시다. B 자리에 들어가 있는 희생이라는 개념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희생을 연탄이나 촛불 등 눈에 잘 그려지는 대상으로 바꿔봅시다. 사랑은 촛불이다. 사랑은 연탄이다. 희생에 비해 훨씬 눈에 더 잘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예로 들었던 침대, 벤츠, 스마트폰 등등도 사실 이 법칙을 따랐던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굳이 왜 이 예를 넣었냐. 스마트폰, 침대, 벤츠. 왜 그래요? 눈에 잘 보이니까. 그래서 사실 요 예에 넣었다 이 얘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B는 가까운 일상에서 정해야 한다. 가까운 일상에서 정해야 된대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당신이 했다 쳐봐요. 사랑은 히말라야 산맥이다. 히말라야 산맥이 뭔지 들어보긴 했는데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맥을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고객에게 확실한 그림을 그려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인 비유라고 말하기엔 어렵습니다. 이보다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을 B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노트북, 책상, 나무 등등 조금만 찾아보면 비유에 쓸 수 있는 쉬운 대상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픈 비유. 우리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써봅시다. 뭐예요? A는 B다 하고 요 부수적인 것까지 외워서 요 B 자리에 넣어주면 효과가 커진다. 알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팁은 뭐예요? 자, A는 B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특별 해장국을 주력 메뉴로 놓고 이걸 팔고 싶어. 이게 마진도 제일 많이 남고 내가 요리로서 제일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특별 해장국은 뭐뭐다. 이런 문장을 2개 정도 연습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거야. 머릿속에 아예 박히도록. 그 다음에 고객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써먹는 거죠. 메뉴 추천을 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다가 B 자리에 더 좋은 게 생각나면 그때그때 갈아 끼우면 되잖아요. 전구 갈아 끼우듯이. 그렇게 해서 현장에 써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비유라는 게 굉장히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 외워서 문장 2개 준비해서 써먹는 거는 이것도 어렵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 사람이 게으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도 이렇게 2개 준비해서 지금 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저랑 같이 요렇게 좀
변화를 하나 일으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서 봤던 것 중에 제가 인상 깊은 게 1만 실험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한 저자가 있었거든요. 1만 실험의 법칙.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 실험을 해라. 돈 안 들고 시간 안 들고 노력 별로 안 드는 걸로 한 가지씩. 이 중에 대박 하나 나온다 이 얘기예요. 이거 솔직히 돈 안 들고 노력 안 들고 시간도 별로 안 들죠. 이거 하나 외워가지고 문장 2개 외워서 고객한테 쓰는 거, 이게 뭐 돈이 뭐 얼마나 들어,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짜잘한 거를 몇 개를, 그러니까 실행, 말 그대로 이 머릿속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짜잘한 것들을 하루에 하나씩 실행을 하다 보면 언젠가 이 중에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큰 변화가 생긴다 이거예요.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큰 어떤 그런 기점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시도하는 거 나쁘지 않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디 갔니? 어디 갔을까? 이놈이 여기 있네.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 뭐예요? 상상이라고 적혀요. 상상.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 질문. 두 번째는 비유. 세 번째는 상상. 어떻게 제목이 또 딱 두 글자로 딱 떨어지네. 내가 일부러 이렇게 했나? 좀 간지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설명하지 마라. 설명하지 말래. 상상하게 만들어라. 네가 굳이 설명하지 말고 고객이 스스로 상상하게 만들어라.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고객이 스스로 머리에 그릴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판매 효과를 가져옵니다. 재밌는 예를 하나 봅시다.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아내가 남편한테 이런 카톡을 보냅니다. 자기야, 나 친구랑 한 잔 더 할 건데 이따 데리러 올 수 있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남편은 귀찮은 마음에 이런 답장을 보냅니다. 어딘데? 혼자 오기 좀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가기 싫다는 말은 참아 못하고 확답 대신 애매한 질문을 한 번 더 던지는 거죠. 여기서 당신이 아내라면 어떻게 남편을 설득할 건가요? 자, 보통 이 저자분이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이 일화를 얘기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요, 보통은 이런 답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을 꼬시기 위해서. 남편 일로 데리고 와야 돼, 지금. 자, 보통은 이런 답들이 옵니다. 보세요. 카톡으로 데리러 오면 10만 원 줄게. 자, 카톡으로 데리러 오면 10만 원 줄게.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친구는 남편이 데리러 온다는데, 이렇게 해서 이 친구 남편과 그 남편을 비교해가지고 좀 자극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도 오랜만에 자기 얼굴 보고 싶대. 그러니까 요 친구를 팔아서 남편은 유인하거나. 자, 요런 식의 답변들이 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이처럼 물론 적절한 근거를 설명해 가며 남편을 설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설명으로 남편을 설득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상대가 상상하도록 만드는 화법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한번 써볼게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 그 블로그 글에 써놓은 거를.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자. 책에서 보여주는 게 낫겠다. 잠시만요, 여러분. 이걸 미리 써놨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라. 어디 있어? 여기다. 152. 자, 현답은 뭐냐면요, 여러분. 자, 이거예요, 이거. 이거 보이려나? 보이죠, 여러분? 여기 보여요, 이거? 자기야, 지금 데리러 넣어요. 여러분, 이 카톡으로 아내분한테 한 1시간 있다가 이런 카톡을 받으면은, 여러분이 남편이면 이 카톡 보고 무슨 생각 들겠어요? 자기야, 지금 데리러 나오게. 자,
1시간 후 위와 같은 카톡을 받은 남편의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아내. 술에 취해서 머리가 길겠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아내. 오타 가득한 카톡을 치다 말고 푹 늘어져 잠든 아내. 내가 지금 안 가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아내. 그런 아내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100마디 설명, 논리적 설득보다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려줘 놓아버리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남편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완성된 남편은 불이 나게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를 구하러. 이처럼 구구절절 100마디 설명보다 보여주는 한마디가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여주는 한마디가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어디 갔니? 다른 예를 봅시다. 자, 예를 볼게요. 당신이 학원 선생님이라면, 자,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고객을. 최고의 선생님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성껏 수업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논리적인 설명. 자, 두 번째 설명 이거예요. 두 번째는 밤에 잠 안 자고 공부하겠다는 아이 때문에 앞으로 피곤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고객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밤에 잠 안 자고 공부하겠다고 떼쓰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으로 치닫는 거지. 아니, 얼마나 공부를 재밌게 가르치길래 아이가 밤에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야? 여기 진짜 잘 가르치나 보다. 등록하자. 이런 식으로 고객이 알아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한마디를 제대로 당신이 머릿속에 심기만 하면. 자, 두 번째 예시입니다. 당신이 참기름을 판다면. 자, 첫 번째 평범한 설명은 이런 거예요. 깊은 맛과 향이 입맛을 돋워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딱 5방울이면 비빔밥 한 그릇 뚝딱입니다. 그러면은 고객은 두 번째 설명을 들으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5방울 넣고 비빔밥을 와구와구 먹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으로 이어져요? 아니, 이게 참기름이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세 번째입니다. 당신을 어필하고 싶을 때, 어필할 때 어떤 학생은 그러니까 이게 이 면접장에서의 그 어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면접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지원자는 저는 AI 분야의 역량을 쌓고자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설명. 자, 두 번째 지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교 때 AI 관련 동아리만 6군데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면접관 머릿속에는 무슨 그림이 떠올라요? 동아리 6군데를, AI 동아리 6군데를 바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상상돼. 아니, 얘는 얼마나 AI를 좋아했던 거야?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설득 효과를 미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처럼 많은 것을 말하고 싶을 때일수록 욕심을 버리고 단 하나만이라도 명확하게 보여줍시다. 그려줍시다. 그럼 당신이 굳이 말하지 않았던 나머지들도 고객이 알아서 스스로 그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 우리 설명하지 말고 보여줍시다. 이렇게 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책이 역시 세일즈 일을 하셨던 분이 쓴 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쉽고 재밌게 흐름도 짧고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간다마 서누리의 어떤 마케팅 책을 봤는데 그 책보다 오히려 실용성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체도 짧고 재밌고 쉽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가지를
가지를 준비해 봤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준비해 온 거는 조금 효과도 좋으면서 간편하면서 쉬운 것들만 3가지를 넣었는데, 책에는 조금 난이도가 더 있지만 쓰면 확실한 효과가 더 있는 것들, 효과가 더 큰 것들, 그런 것들도 많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책을 빌려서 혹은 사서 보도록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이번에는 화법을 얘기했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행동 양식, 구체적인 행동 양식에 대해서 다음 그 영상에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정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